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주말에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최근 소식부터 한번 먼저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조치를 하고 미 해군에 즉시 봉쇄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오늘 밤 11시부터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지금 봉쇄한다고 그러죠? 네, 미국 중부사령부의 공식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간으로는 4월 13일 밤 11시.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한 13시간 35분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번 전쟁에 설정된 시한이 참 많아요. 예. 최후 통첩도 많고. 근데 이번 이 해상 봉쇄, 영어로는 이 네이벌 블로케이드라 그럽니다. 바다 위를 뭐 이렇게 걸어 잠근다 이런 한자 표현이지만 사실은 해군력을 동원해서 바다 위에 오가는 모든 선박을 다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먼저 검문 검색을 한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서류와 선적된 화물을 검사하고 사람들도 점검한다. 그래서 이게 해상 봉쇄를 하는 나라의 어떤 지침에 그 뭐 임의적인 지침이에요. 미국 네. 지침, 미국 지침에 맞지 않으면 일단 해상 감금을 시킵니다. 아니면 가고자 하는 본래 목적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항구로 예인해가지고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물도 전부 다 거기다 이제 봉인을 시켜두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이게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해상 봉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 봉쇄의 여러 가지 그 봉쇄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해상 봉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륙 봉쇄가 있어요. 예. 유럽 대륙을 봉쇄하면서 그때 영국 등이 또 거세게 반발해서 나폴레옹의 그 해상 봉쇄에 맞서면서 유럽이 아주 그 전화에 빠져들었던 그 생생한 기록이 있고 지금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것도 해상 봉쇄입니다. 일종의.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쪽을 다 지금 막아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어떤 원유 선적이나 화물 이걸 철저히 검문 검색을 해가지고 그게 미국 허락 없으면 못 들어가고 허락 없으면 못 나와요. 그렇다면 지도를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있고 그 위쪽이 이란, 그 아래쪽 턱이 오만과 사우디예요. 근데 사우디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뭐 다 있어요. 네. 걸프 연안 국들이 다 있는데 거기 항구도 다 봉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가 이란 항구, 걸프 연안국들의 항구, 오만, 카타르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가 다 봉쇄되면서 동시에 밖에다가 거대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나오는 배는 다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중국이 지금 가장 좀 속된 말로 X줄이 타요 지금. 왜냐하면 이 원유가 나와가지고 중국으로 와야 되는데 말라카를 지나서 중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다 검색하고 막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밤 11시부터라고 했지만 사실상 봉쇄는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군함 2척이 중부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갔어요 벌써. 예. 가가지고 가가지고 기뢰 제거 작업에 투입이 됐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날 한 말이 있죠. 한중일 3국은 이걸 스스로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파견한 군함 2척이 기뢰 전문 장비를 싣고 있다고 해요. 예. 여기서 지금 기뢰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격받았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는 순간 초토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란이 지금 눈 뜨고 지금 봉쇄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 뭐 13시간 한 30분 이제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봉쇄는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직격탄은 중국이 맞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은 뭐 이제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 길이 없어요. 네. 이렇게 된 것이고 물론 한국 또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26척의 선박 이 중에 유조선이 7척, 석유 제품 운반선이 2척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화물들이 실려 있는 배가
기약 없이 갇히게 됐다. 이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때문이 아니고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에 막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럼 안쪽에 지금 두 척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이지스 구축함이 두 척이 들어갔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아까 좀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이 바깥에서 지금 이제 항모전단이 새 항모전단이 지금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항모전단도 그럼 해협 봉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항모전단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이게 떠 있는 불침 항모라 그래가지고 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스트 모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네네. 그쪽으로 미사일을 쏜다 그러는데 그냥 대충 쏘는 거지 뭘 알아서 쏘는 건 아니고 이 막강한 세계 최강의 최대 규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그리고 조지 헤럴드 워커 부시 항공모함 그리고 개전 초부터 쭉 있던 에이브럼 햄 링컨 항공모함 이 전단 세 개는요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제가 볼 때 한 10배 정도 근데 10배라고 단순 비교할 수도 없고 항모가 우리는 한 척도 없으니까 네네. 중국에도 없어요. 거기에 떠서 함재기 전폭기 헬기 병력 5만 명 그다음에 또 그 밖에 그 선단을 호위하는 지금 말씀하신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뭐 공격함 등등 수십 척이 떠가지고 군사 기지처럼 지금 버티면서 전역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야말로 대륙 봉쇄에 가깝다. 뭐 대륙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사우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항구가 줄잡아 수백 개일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동량을 그냥 다 막는 거예요. 해상 감옥 같은 걸 지금 하나 설치해 놓고 철그물을 둘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우디도 지금 다급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MSM2라고 있죠. 천궁2 계열 미사일 그 요격 미사일 좀 빨리 좀 수출해 달라고 하고 아랍에미리트도 한화 같은 방산 기업에다가 그 계약한 물량 좀 빨리 넘겨달라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우디와 걸프 연안국들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게 한국 정권입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역사에 좀 무지하다고도 제가 볼 수 있고 이 해상봉쇄가 그러다 말겠지 그러는 모양인데 해상봉쇄를 힘이 없는 나라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찢어집니다. 근데 미국의 전력으로 공격이 아니라 봉쇄를 채택한다? 이 블로케이드를 채택한다 그러면 그냥 납땜인 정도가 아니라 3중 4중의 철판을 두르는 거예요. 다만 부담은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출혈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원유가 이제 지금 배럴당 1갤런당 4달러라는 정치적 이 저항선이 일시적으로는 넘어설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긴 한데 저쪽을 베는 칼이 훨씬 더 크고 커요. 그래서 이란과 중국이 오래 버티느냐 그 뒤에는 물론 푸틴도 있습니다. 푸틴도 사실은 미국이 이 중동 사태를 빨리 끝내려고 러시아산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풀어줬었잖아요. 일시적으로. 네. 근데 그것도 다시 걸어 잠글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공격을 하는 건 부담이 있지만 무력으로 걸어 잠그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유럽도 깝깝해졌고 제가 볼 때는 이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뒤에서 다시 증지 종전 협상 관련 결렬된 상황을 자세히 좀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중시나 유가 환율 문제의 변동성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 그 여파가 오늘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불안한 월요일, 무서운 월요일, 공포의 월요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돌고 있던데 우선 좀 상황 뭐 증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유가부터? 증시부터 좀 봐야 되겠죠. 한국 네. 증시는 좀 얼떨떨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직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이 맨지를 약간 좀 그러니까 지금 탐색하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폭락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네.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0.73 포인트가 빠졌고 지금 뭐 이 코스피 이재명 정권이 가장 신경 쓰는 코스피는
53.29포인트, 0.9% 포인트 정도가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한 1%, 2% 가까이 떨어졌지만 하이닉스는 또 반등해가지고 100만 닉스를 또 회복을 했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네. 뭐 한화비전도 좀 오르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혼조다. 그러니까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해상봉쇄를 엄격하게 하겠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확실하게 방향을 아직 못 정하는 혼조세인데 이게 진짜라고 확인되면 제가 걱정되는 건 내일장이에요. 예. 내일은 진짜네. 그래서 밤 11시에 정말 배가 한 척도 못 빠져나온다고 하면 당장 한국에는 기름을 이제 어디서 받습니까? 이 해상봉쇄는요. 지금 정확히 발표돼 봐야 알겠지만 오만으로 빠져나오는 인도양 쪽의 항구도 막는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UAE나 오만에서 지금 강훈식이 가서 사우디 거쳐 오만도 아마 간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기름을 확보를 했다 해도 이 해상봉쇄의 범위가 동아시아로 향하는 길을 다 막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홍해의 바브엘만 대부로 얀부항을 통해서 어찌어찌 이 기름이 빠져나와도 후티고 뭐고 그냥 다 막는 거니까 그쪽으로 못 빠져나오면 이게 말라카 해협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올 길이 없어요. 예. 그러면 카자흐에서 확보했다는 기름을 트럭에 실어서 빼와야 되는 건지 그건 뭐 좀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름 구경한 지가 기름 실은 배 구경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출발해도 한 달 뒤에나 구경을 해요. 근데 이게 해상봉쇄로 또 막혔다? 그러면 이 지체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달은 가지 않을까. 2달 가까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5월, 6월에 지금 비축해놓고 풀고 있는 기름 이외에는 새기름 맛은 못 본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파는 이제 지금은 조금 이 지표상으로는 얼떨떨해야 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고 환율도 보면 1,493원 혹은 1,495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한 10원 정도 올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건데 해상봉쇄가 정말로 오늘 밤 11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확인되면 1,500원 또 넘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볼 때 지금 금요일장은 혼조 한 채 끝났잖아요. 예. 근데 이틀 쉬는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이 지표가 나스닥 선물지수예요. 네네. 오늘 밤에 열릴 거. 지금 1.10%포인트 하락. 그러니까 한 278.75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도 시퍼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몸조심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은 이 방향성이 지금 안정해진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이다. uncertainty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제거 안 되는 것을 가장 투자자들이 싫어해요. 예. 지금은 그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이 오리무중에 빠졌고 이 블로케이드의 이 해상봉쇄의 여파가 얼마나 커질지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짐작만 하면서 뭐 설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갈수록 구르는 눈덩이처럼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유가와 증시 환율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브렌트유 보니까 8% 급등을 해서 100달러를 넘었네요. 102.6달러이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3.99달러인데 이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영향에다가 해상이 봉쇄되면 이제 원유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연쇄적으로 가장 또 걱정되는 게 나프타 대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프타는 이미 주말 지나면서 정부는 뭐 아직도 한 열흘 남아 있다고 하는데 열흘치가 제가 보기에는 다 떨어졌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평균을 해서 말하면 대기업들 물량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재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은 비싸게 주고라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사옵니다. 당연한 거죠. LG화학, 뭐 롯데케미컬, 한화케미컬 등은 그래도 재고가 좀 있을 거다. 예. 그런데 중소 중견 기업, 뭐 영세 기업, 뭐 봉투 만들어 팔고 그
이 플라스틱 용기 만들어 파는 그런 영세 중소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물량이 다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여러 매체들이 무슨 요새 걸핏하면 YTN 같은데 같아도 무슨 충청도 경기도 일대의 그 공장들에다가 플라스틱 봉투 공장들에다가 중계차 내보내가지고 제 뒤로 보이는 뭐 생산 설비가 멈춰섰다 이 얘기 한 지 일주일 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의 나프타 대란 사실 석유 천연가스는 날이 좀 덥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난방유 걱정은 크게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이제 한 가지 역대급 이 더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에어컨 수요는 좀 폭증을 하겠죠. 예. 근데 그럴 때일수록 생각나는 게 보수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원전입니다. 근데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한껏 지금 죽여놨잖아요. 예. 그리고 태양광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위기는 물론 태양광이니 풍력, 조력, 무슨 바람개비 돌리는 거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커버는 하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건 발전 단가도 세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날씨에 따라서 원전밖에 해결책이 없는데 놀라가지고 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같은 사람도 뭐 원전을 지금 또 신경 쓰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신경 쓴다고 원전이 팍팍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제가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를 버릴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휘발유 떼는 차들 다 이제 갑자기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주식에 관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이 중동 사태가 우리의 에너지 레짐 자체를 바꾸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 여름도 정말 걱정이다. 그런데 그 앞서 지금 허현준 앵커도 말씀을 했지만 나프타가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프타는 지금 말씀드린 뭐 용기 봉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이 지금 다 착착착 쓰고 있어요. 혼화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설 현장의 이 망치 소리가 이제 멈추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이제 공급 부족을 부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짧게는 1, 2년, 길게는 2, 3년 후에는 엄청난 공급 부족,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 아파트나 집값 폭등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이건 중동의 이 사태가 지금 부르는 쓰나미인데 네. 제가 보기에 이 쓰나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뒤에서부터 뭉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휴전 분위기로 잠깐 이게 늦춰지거나 가라앉나 했더니 갑자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더 거대한 쓰나미가 좀 뒤에서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앵그리버지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종전협상 결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속보들도 중간중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그 현장에서 벤스는 왜 협상장을 떠났나 그 장면을 한번 보겠는데요. 벤스 부통령 21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순한 사실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핵무기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이며 우리가 이번 협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핵 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혔네요. 이란과 여러 차례 실질적인 논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복귀한다. 중간에 이란이 협상을 좀 더 해보자 뭐 했는데도 벤스 부통령 아니다 이제 끝났다. 일단 우리는 미국에 돌아간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벤스 부통령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이 비둘기파입니다. 네. 전쟁에 의한 방식보다는 어떻게든 평화적인 외교적 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그 정치인이고 얼마 전에 열렸던 텍사스에서의 그 미국 보수 정치 행동 회의의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네. 압도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권 후계자로 점찍힌 인물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수성가한 인물이고 네. 또 이번에 헝가리를 거쳐서 파키스탄에도 부인을 동행하고 갔는데 부인이 지금 만삭입니다. 임신 7개월이 넘었어요. 넷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가정의 행복을 대표하는 또 그 이미지가 아주 좋은 정치인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 협상을 하면서 굉장히 인내심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3번의 반전이 있었다고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을 상황이 한 3번 있었는데 꾹 참고 이것을 계속 하다가 결국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라든가 아라그치 같은 어떤 이란 대표단이 사실은 그들도 꼭두각시라고 봐요 저는. 그 뒤에 모즈타바가 있다. 모즈타바가 이번에 보니까 죽지는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와 얼굴은 드러낼 수 없는데 크게 얼굴 같은 데를 다쳤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뭐 쪽지를 쓰건 어떤 의사 표시를 해서 지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갈리바프는 사실상 모즈타바의 이 마리오네트 그 위에서 줄로 네, 조종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갈리바프가 제대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리바프의 전권이 없는 회담이었다. 그 4가지가 쟁점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번은 핵 문제. 가장 쟁점은 440kg을 조금 넘는다고 알려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이게 핵탄두를 만들면 수십 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이고 이거를 지금 이란이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때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시설이 많이 파손됐다고는 하지만 이 고농축 우라늄만은 어딘가 깊숙이 또 땅속에다 은닉을 했는데 장소도 모르고 뭐 여기저기 나눠놨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쓴 표현이 뿌리째 파내가지고 다 뜯어내버리겠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또 말이 그렇지 이 땅굴 파고 들어간 이 개미들 찾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미국이 15개 조항이었지만 한 너댓 개가 다 핵 관련된 건데 가장 마지막까지 벤스 부통령이 원했던 것은 그 440kg을 조금 넘는 60%짜리 고농축 우라늄을 스스로 반납해라.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 부분인데 이걸 끝내 갈리바프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것이 사실상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겁니다. 우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호르무즈에 대한 장악. 장악이라는 게 손바닥으로 이게 딱 누르는 걸 장악이라 그러잖아요. 장악을 이 그립을 풀지 않겠다고 이란이 끝까지 버텼다는 거. 다시 말해 미국에서는 그 얘기가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다른 동맹국들이 반발하면서 통행료의 뭐 징수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철회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연 해협에 통행세 형식의 돈을 물리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기 때문에 이란은 그런데 오만하고 공동으로 혹은 미국이 끼어도 좋다는 식으로 이 자기네가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계속하면서 돈도 받고 군사적으로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미국이 또 그건 안 되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 개방으로 가야지라고 했다는 부분에서 두 번째 걸림돌이 딱 생긴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돈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돈 문제는 뭐냐면 이란은 줄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뭐 전쟁 배상금을 다오. 네. 네. 근데 전쟁 배상금을 대부분 전투에서 이긴 나라가 주는 법은 세계 동서고금에 없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개평을 받아도 진 쪽에서 받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야 전쟁 배상금은 무슨 전쟁 배상금이야. 말 자체도 틀렸고 배상은 없고 다만 너네의 그 이란 측의 그 해외 동결 자산 이게 미국에 많고 유럽 국가 뭐 스위스은행 등등등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건 사업은 우리도 좀 도와주마. 그 형식은 니네가 우리 말 잘 들으면 한번 논의해 보자. 뭐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그것도 배상금 아니면 그리고 전면적으로 풀어줄 거면 지금 다 풀어주는 거 아니면 안 된다. 그 이란은 근데 나토 입장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풀어줄 수 있어도 나토는 그거 뭘 보장받고 풀어주느냐 해서 안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걸림돌. 그다음 마지막으로 3대 저항의 축의 그 새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장 큰 게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다음에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칫덩어리가 레바논 남부의 이 헤즈볼라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복에 방탄조끼 딱 입고 양쪽에 수류탄 딱 끼우고 헤즈볼라의 그 이스라엘 완충지대를 갔어요. 네. 이 완충지대가 말이 완충지대지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이 장악한 땅입니다. 점령지예요, 점령지. 여길 가서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격려하고 이스라엘 병사 보고 야 고야 계속 전쟁이야. 이 헤즈볼라에 대한 우리의 공세는 저쪽 이슬람아바드에서 진행되는 것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미국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계속 간다. 이러는 모습이 보도가 돼서 이란이 협상 내내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네타냐후 왜 말려준다더니 안 말리느냐. 네타냐후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지금 헤즈볼라에서 하루에 뭐 주말 사이에도 제가 이 보도된 바를 보니까 수백 명, 바로 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게 전투복이에요. 네. 그렇게 입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격려하니 헤즈볼라가 계속 회담 내내 또 항의를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이 어느 것 하나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평행선, 이른바 패러렐을 달리면서 21시간을 했는데 사실 뭐 나이로 보면은 벤스 부통령이 제일 젊죠. 40대니까 갈리바프나 아라그치가 계속 고집을 피우는데 누군가 그랬다고 그래요. 저건 저들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아마 저 뒤에 있는 모즈타바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담의 결렬이 사실상 됐어요. 예. 먼저 회담장을 박차고 벤스가 떠났고 예. 그 뒤에 갈리바프도 이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관영 매체에다 대고 뭐 결사항전을 선언했는데 이란 측의 주장은 굉장히 수사가 많아요.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끝까지 저항한다.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자, 싸움을 원한다면 끝까지 싸우겠지만 네. 논리적으로 이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도 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협상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해상 봉쇄 속에서 또 오늘 밤 11시에 해상 봉쇄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한국 경제와 안보도 바로 그런 그 쓰나미 앞에 있는 주인은 있겠지만 네. 굉장히 나룻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른 장면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는 여러 가지 당시에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구체적 행동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협상 중에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계속 한 10여 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 이건 좀 잘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벤스 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도 했고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사람 뒤에 나오는 두 사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 등과 계속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벤스 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뭐 현안이라든가 상황을 공유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무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중부사령관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이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사실은 뭐 전부 각각 맡고 있는 분야가 다르지만 네. 구슬은 한 줄에 꿰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트럼프 대통령의 오케스트라 같은 조율이 있어요. 네. 저 뒤에 트럼프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자, 벤스는 협상의 대표이면서 협상 단장이면서 미국의 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차기 후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벤스는 그런 어쨌든 이 실권을 가진 협상 단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루비오는 뭐 외교 장관 그러니까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이 자리도 중요한 장관급 이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루비오는 그 두 자리를 겸하고 있으니까 외교 안보의 수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 그 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수시로 통화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가 좀 사람들이 왜 재무장관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계속 원하는 것은 동결자산 해제입니다. 동결자산의 해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재무부예요. 트레셔리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 스콧 베센트에게 물어봐야죠. 예. 이란이 자꾸 여기까지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자산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 조치를 먼저 해줄 수 있는 것과 나중에 해줄 수 있는 것을 좀 말해달라.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고 베센트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을 거예요. 동결 자산은 장기, 단기 그리고 이란이 가장 그 원하는 돈은 어느 은행에 있고 어느 루트를 거쳐야 되고 이런 자문을 했다. 돈줄 문제를 계속 얘기해 줬을 거다. 자,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는 저 중에서는 격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중동전쟁의 총사령관이에요. 전선사령관. 네네. 그러니까 브래드 쿠퍼에게는 뭘 얘기했냐면 해상봉쇄 준비를 시켰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네이벌 블로케이드 얘기는 회담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그 한 결렬 5시간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 올렸어요. 처음으로 네이벌 블로케이드란 말을 그때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야 너네 자꾸 이렇게 회담 물고 늘어지면서 합의를 안 하면 해상 봉쇄를 하겠다는 말을 그때 했어요. 그럼 해상 봉쇄를 실행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부군 사령관이에요. 중부군 사령관이 지금 항모전단 3곳과 그 거기에 파견돼 있는 모든 그 공수부대, 해병대, 외국에서 파병 나갔다가 지금 그쪽으로 전출되어 온 사람들 다 그 사람들에 대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해상 봉쇄를 하면 몇 시로 발표해야 돼? 언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나?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가 있는 2척의 아까 얘기한 USS 그 구축함들 기뢰 제거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런 걸 알아야 그 갈리버프한테 들이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지금 니네 해협에 지금 이지스 2척 들어가 있는데 그냥 기술을 반다라퍼스로 돌려가지고 한번 불꽃놀이 한번 할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제가 하나의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그리고 해상 봉쇄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시에 따라 준비를 시켰을 것이고 그 해상 봉쇄는 디플로이먼트 이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을 빨리 준비하라. 언제로 발표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율했기 때문에 저 네 사람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것이고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와 같은 것이다. 각각 소리내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컨덕터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상황을 계속 이제 보고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 중요한 지침들을 전달했을 텐데 중간에 이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좀 발언을 해서 저 의미가 무엇일까 당시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얘기했어요. 이란과 매우 심도 있게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앞에 이야기는 뭐 우리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뒤에 얘기가 좀 걸렸습니다. 당시에 이란과 합의가 되는지 여부는 나와는 상관없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일부의 이제 언론에서는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기대치를 좀 낮춘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예. 앵커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거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판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 작은 협상가들은 디테일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 중요하죠. 그러나 디테일을 강조하는 것은 협상 실무자들이에요. 네네. 아까 얘기한 그 4명의 전문가들이 디테일을 챙기는 거고 뒤에 있는 지휘자는 이거를 확 키우는 겁니다. 판을 키워서 대륙 봉쇄로 나가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해상 봉쇄지 그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에 관련된 유럽과 걸프 연안국들과 이란과 멀리는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한국, 일본, 호주까지를 포함하는 이 정도 영역이라면 이건 뭐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 유럽 대륙 봉쇄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보면 나폴레옹의 그 당시에
대륙 봉쇄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지 않나. 이게 판을 확 키우면서 이란 보고는 물론 우리도 좀 피해가 있어.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미국의 원유 의존도는 1%에서 1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미국은 막말로 한번 해상 봉쇄해도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부담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유가가 또 올라가고 또 미국민들이 식탁 물가 오르네 인플레가 또 진정이 안 되네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곤혹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노리고 계속 이 깐죽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끌려가기보다는 아직 11월까지 좀 시간 남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을 확 키워가지고 이걸 큰 틀에서 그냥 이란을 이번에 잡지 않으면 이거 작은 피 흘리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 판을 키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목줄이 달린 게 이제 이란은 당장 기름을 한 방울도 못 팔아요. 뭐 한 척당 30억 원 가까이 받는다는 통행료도 못 받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가장 뭐 제가 그냥 표현을 그냥 하겠습니다. 똥줄이 타죠. 왜냐하면 이 기름이 아니면 중국이 기름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 막대한 기름을 가져올 데가 없다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토르무즈를 빠져나온 배를 13시간 이제 딱 13시간 남았는데 네. 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이 납포할 수도 있어요. 일단 중국 빼고 보고 다 서. 그다음에 올라간 뒤에 다 검문 검색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밝혔느냐. 이란이나 걸프국의 모든 항구를 떠난 배가 미국 해군의 검문 검색을 받을 수 있는데 자료와 기록과 이 화물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거 이란과 관계 없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다 감금한다 그랬어요. 다 몰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 배가 여기에 딱 해당될 수가 있죠. 그런데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아니 중국 배를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군이 납포를 해서 가도 이렇다면 중국의 유난한 자존심으로 이것은 큰 문제예요. 네네. 이건 사실상 전쟁 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무슨 수가 있습니까? 미국 해군하고 맞짱 뜰 거예요? 그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얼마 안 남은 베이징 정상회담도 있고 네네. 따라서 아주 중국은 이번에 좀 뒤에서 폼 잡으면서 배후 조종자 역할 좀 하려다가 정말 이제 큰 코 다치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이다. 게다가 뭐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가 살살 기름 빼냈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 프랑스도 사실은 자기 외교력이나 뭐 이란과의 관계 등을 내세워서 암암리에 배를 뺐는데 이것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이 커진 판에서 더 깝깝하겠는가. 이 싸움에 들어갔다. 양날의 칼인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베이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팔다리를 내주고 적의 목을 취한다. 육참골단이라고 뭐 좌파들이 잘 쓰는 말인데 그런 식의 판 키우기에 지금 트럼프가 돌입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마침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얘기 조금 이어가 보죠. 이제 원유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란의 이제 방공 무기를 지원했다.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겠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미 정보 당국이 포착을 했다. 이게 이제 언론에 좀 알려졌잖아요. 네네. 중국은 일단 막 급하게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일단 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지금 나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어깨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중국제인데 이게 이제 저거예요. 어깨에다 걸고 쏘는 건데 지금 쏘는 게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입니다. 네네. 저거를 이제 이란에다가 공급을 했었고 이번에 이걸 몰래 실어서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이 이란으로 주려다가 예. 이게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CNN이 보도를 한 거죠. 자, 저건 왜 골치 아픈 무기냐면 자, 저렇게 지상에서 아무 데서나 숨어서 쏠 수가 있어요. 저게 사람들이 쏘기 때문에 추적도 안 돼요. 예. 나무 밑에서도 쏘고 어디 무너진 그런 건물 잔해 더미에서도 쏘고
어디 숲에서도 쏘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데 저게 누구를 겨냥하느냐. 미국의 아파치 헬기, A-10 전투기, 그다음에 각종 그 요격용, 공격용으로 두루 쓰이는 아주 가성비 높은 그런 그 어깨 견착식 휴대용이에요. 저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저거 한 대에 제가 알기로는 비싸봐야 저거 1,000만 원대일 거예요 아마. 억대는 절대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저런 거 하나가 예를 들어 아파치 헬기, 무슨 A-10 미국의 그 전투 그 강습기 이런 거 한 척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저게 또 저기다 뭘 장치를 부착하면 요행이 또 운 좋게 토마호크도 잡는데요. 그럼 요격도 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의 무기는 거의 100배, 1000배 비싼 것들인데 네.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저걸 달라고 아마 중국 측에 강력히 요청을 했을 것이고, 중국 배를 밖으로 유조선이나 화물선을 빼주는 대가로 그 배가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배에다 실어서 그 저런 어깨 견착식 미사일을 이란에 넘겨주려다가 딱 걸린 거죠. 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시진핑 네가 그런 짓이나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일단 CNN 보도기 때문에 신빙성은 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충분히 이란이나 중국은 그런 거래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저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해상 봉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100원, 중국 화물을 실은 100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호르무즈 해협의 항구를 떠나서 나온 100원, 들어가는 100원 전부 검문 검색해가지고 사람부터 화물까지 다 완벽하게 혐의가 없을 경우에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런 배는 없기 때문에 아예 납땜을 다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저게 이제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요. 중국과 관련된 문제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 이란의 속내도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이 좀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란 지도부가 2주간의 휴전에 합의를 하고 또 제안을 하기도 하고, 미국이 2주간 그러면 휴전하자 하니까 좋다 하고 싹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저 상황과 연계돼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휴전 기간에 이란이 무기를 상당히 보충하려고 했다. 특히나 중국산 방공무기 도입을 이 기간 동안에 2주간 동안 시간을 벌여서 좀 활용하려 한 거 아니냐. 실제로는 휴전에 관한 어떤 강한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휴전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하는 무기 체계를 더 갖추겠다, 이런 의도가 상당히 속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봤고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예. 그 분석이 기본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번에 너무 잘하긴 했어요. 그 2월 28일 날 그 하메네이 위치와 집회 시간을 딱 알려줘가지고 폭사를 유도한 것은 이 모사드의 작품인데, 그 이후에 모사드가 틀린 게 좀 있어요. 예. 그렇게 죽고 나면은 이란 이 신정 정권에 대한 어떤 봉기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내부로부터의 그 반발이 일어나서 안팎으로 해서 무너질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이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호르무즈가 처음에는 변수가 아니었어요. 이란의 핵 문제만 해결되면 미국이 일방적 휴전을 선포하고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아하, 이게 호르무즈가 돈이 되네. 그래가지고 핵 문제보다 호르무즈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란이 알게끔 해준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중국도 부추겼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이 자기 기름을 빼오기가 더 급한 문제다 보니 그냥 맨입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1번. 네. 야, 달러화에 의존하지 말고 페트로달러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이 중국 돈으로 니네가 받으면 알아서 니네가 원하는 화폐로 다 바꿔주마. 중국 은행에 이제 공상은행, 인민은행 뭐 많다. 여기서 다 바꿔가지고 니들이 유로를 원하면 유로로, 달러를 원하면 달러로 바꿔줄 것이고 암호화폐로 받아서 와도 우리가 또 암호화폐 해커들 많이 있으니까 요거 싹 세탁해가지고 비트코인이든 안전한 자산으로 다 현금화 시켜주마.
이란이 얼마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시에 하면서 이제 중국에다가 뭘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야 기름 좀 빨리빨리 빼줘. 알겠습니다 하고 기름이 나갔죠. 그 빈 배에다가 이란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실 때 또 빈 배로 오지 말고 거기다가 왜 저번에 보니까 그 싸고 좋은 그 어깨 견착식 미사일 그거 좋습니다. 그거 우리가 기름 그 LNG 값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그걸로 좀 채워서 보내시죠. 아이 그거 뭐 하오 하면서 또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포착을 했을 거고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좋아. 그렇다면 중국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네이벌 블로케이드 이 해상 봉쇄는 이란을 때리는 형식을 취하면서 진짜 펀치는 중국의 턱을 가격하고 있는 것이 이 이란에 대한 이 밤 11시 이제 11시간 또 안 남았어요. 예. 13시간도 안 남았죠. 이 그 해상 봉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완투 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이트도 보시면 왼쪽은 잽처럼 던지고 진짜로 오른쪽에 나가잖아요. 왼쪽 잽이 이스라엘 턱을 살짝 때리는 거고 진짜는 뒤에 숨은 시진핑의 턱을 돌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권투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1차 협상의 결렬이다. 한번 블로케이드 당하고 한 3, 4일 생각 좀 해봐라. 이제 석유 대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거였어? 그 무기도 안 들어오고 우리 기름 한 방울도 못 파는 거야? 기름이 아무나 많으면 뭐예요? 옛날 무슨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잖아요. 그 돈 많던 사람이 갇혀가지고 낭글라르라는 남작이 그 도적들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조종하는 도적들이 스테이크 하나에 몇억 원씩 내라고 하니까 돈 금방 떨어지잖아요. 딱 그 짝이다. 제가 그렇게 비유합니다. 예. 그러면요. 휴대용 이 대공 미사일 자체도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사실로 확인되고 또 정보가 상당히 구체적이면 이것도 문제가 될 텐데 지난번에 미군 F-15 전투기가 이 열추적 휴대용 미사일에 피격된 사항이 있잖아요. 저거에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F-15까지 지금 피격된 상황이라 더 영향을 미칠 거고 여기에다 지금 아까 이제 시진핑 관련된 또 중국 관련 얘기를 하면 정상회담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까지도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이면 네. 5월 14, 15일로 잡았던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은 무산되거나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5, 14, 15 정상회담은 휴전협상이 종전협상으로 잘 이어진다는 전제. 그걸 가지고 잡아줬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 이번에 그 해상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거죠. 그 말리는 시누이가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지금 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해상 봉쇄를 단행한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다 알면서도 같은 대국끼리 이거 왜 이래? 우리 기름 다 그 중동에서 호르무즈 통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뻔히 알면서 가로막고 이걸 뻔히 알면서 배를 납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팔았다는 어떤 이란에 선적했다는 무슨 미사일 정보 같은 걸 흘리고 언론에 네. 흘렸다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망신도 줄 수 있어? 그럼 시진핑이 웃는 얼굴로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해상 봉쇄가 이제 한 열흘간 계속 되겠죠. 휴전이 끝나는 시간이 앞으로 한 10일 남았어요. 이제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파악된 배가 뭐 11척, 14척, 뭐 15척 그 뒤에 속보도 안 나와요. 예. 제가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리 잘 빠져나와야 20척은 절대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국 선원은 이 대학생들이 또 4명이 추가로 지난 주말 사이에 내렸다고 하죠.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그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문제고 그 배들에 실린 기름 다 어떡할 거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국의 무슨 바닷길을 막았다고 해서 뭐 강 건너 바다 건너 불구경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이 대륙 봉쇄에 버금가는 해상 봉쇄는요.
미국 아니면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해상 봉쇄한다고 그게 그물이 쳐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방장관 안규백이 22,000명의 최전선 병력을 16,000명을 줄이고 그걸 AI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AI가 뭘 방어를 합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그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큰 이라는 당사국이니까 피해보는 건 당연하고 네네. 중국까지 불똥 정도가 아니라 이 불이 확 옮겨붙으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 지극히 회의적이다. 중국이 빨리 이란을 달래서 이 다시 그 4개 항의 미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을 해야죠. 미국 보고 과도하다고 하지 말고 전쟁에 진 거나 다름없는 이란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적표를 냈는지 공부 못하는 학생이 서울대 가겠다고만 하면 부모들이 좋아합니까? 눈높이에 맞는 조건을 요청하자 이런 비유를 제가 씁니다. 예. 자,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하고 있는데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주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문제인데요. 네. 자, 이창용 총재 임기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느냐? 임기 일주일 남겨놓고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월 말 환율이 잡히나 했는데 이란 전쟁이 터졌다. 바로 이란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도와주지 않아서. 자, 물론 실상은 물론 이제 중동전의 영향이 환율 영향을 준다는 것은 뭐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말이 예. 저 어떻게 사진도 참 잘 잡았네요. 곤혹스러워서 저 이마 그 눈썹을 극적이는 장면. 네. 자, 트럼프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세요? 저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 국무총리 김민석이 저렇게 얘기했죠. 그렇군요. 그때 털보 김어준이 그 미국 가서 벤스 부통령하고 두 번째로 만나서 뭐 아주 성과를 내고 왔다고 두 번째가 아니라 처음 가가지고 네, 성과 내고 오고 난 다음에 전 국무총리 이해찬이 죽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상가에 김민석이 상주로 타고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정청래하고 그때 김어준이 문상을 갔죠. 네. 김어준이 문상 갔다가 나오고 이제 뒤로 돌아서서 오는데 뭐 상주격으로 앉아 있던 김민석이 그래도 이렇게 응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김민석이 했다는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형님, 트럼프가 요새 왜 그래요? 여기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갑자기 상가에서 형님이 왜 아무리 나이가 좀 많다 그래도 일국의 국무총리 보고 일개 유튜버가 형님? 그것도 무슨 점잖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시비 걸듯이 네. 트럼프가 요즘 왜 그래요? 그랬대 김민석이 했다는 말이 저 얘기입니다.
워낙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쩝쩝쩝은 말 안 했지만 한마디로 그때 그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니 나는 얘기 잘하고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안 도와줘서 이렇게 내가 뒤통수 비슷한 걸 맞았네? 이런 말로 되게 그때 티키타카가 유명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느낌을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이번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도 그렇고 곧 인사청문회 그 후보자 해야 되는데 거기도 양파잖아요 지금. 네네.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그 과반수가 달러 표시 외화 자산이고 아주 지금 이 사태에서 돈을 더 벌게 생겼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오늘도 뭐가 한 줄 보도됐던데 지금 전임자는 트럼프 탓을 하면 됩니까? 한국은행 총재는요 남의 나라 대통령 탓하면 안 돼요. 중앙은행 총재의 자리는 막중한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지으라고 장관급의 대우와 함께 막대한 어떤 연봉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금융통화위원회 수장도 시켜주고 그런데 왜 트럼프가 그러면 미국 저건 연방준비제도 의사회 의장이 할 얘기지 한국은행 총재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명이 안 도와줘서라고 하면 얘기가 돼요. 저는 그거는 한국은행 총재니까. 네. 근데 왜 미국 대통령이 안 도와줘서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참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저런 소리가 솔직히 속에 있더라도 꾹 참고 그저 제 부덕한 소치로 이렇게 참 경제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금리 동결 또 하고 끝내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제가 물러나더라도 앞으로 한국 경제 이 덕담을 하고 나가야지. 네. 트럼프가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로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대비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화면에 띄어 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도와줘서 환율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이창용 총재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던 상황입니다. 자,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그거 띄워주시죠. 예. 환율이 1,500원 가는 건 해외 주식 때문이다. 해외 투자가 유행처럼 커지는 것이 걱정된다. 일명 해외 투자자, 서학개미라는 용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이 해외 투자자, 투자 문제가 가장 환율 문제의 지금 원인인 것처럼 주범인 것처럼 이재명도 당시에 그래서 많이 공격을 했었죠. 자, 좀 대비되는 장면이네요. 그때는 또 해외 투자를 때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고 달라요. 때했다 달라요. 이런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딱 맞다고 봐요. 네. 한국은행 총재 하기 참 쉽구나. 네. 그때 환경 탓하면 되고 남 탓하면 되는구나. 이제 마지막에는 드디어 미국 대통령 탓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 특히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외국의 미국 주식이죠. 특히 네네. 거기에 투자하는 그 개인 투자자 탓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드러났지만 전쟁통에 그분들 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왔대요. 3월까지만 돌아와도 된다고 한 것을 또 정부가 2달 늦춰져 가지고 5월까지만 그 국내 주식 계좌로 돈 들여오면 양도세도 안 내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요새 전쟁 때문에 미국장도 안 좋아요. 저도 일부 미국장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꺼내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서학개미들 돌아올 만큼 돌아왔고 한때는 전쟁 전에는 서학개미가 미국장이 한국장보다 더 나아서 그쪽으로 달러를 바꿔서 투자한 게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때 나온 조치였죠.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40일 넘게 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지금은 이 전쟁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게 환율의 지금 고환율의 원인인 것이고 전쟁 불안 때문에 한국에 있던 기업들이 달러를 자꾸 본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요새 돌아온다고요. 그런 걸 지금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이 1,500원 가는 건 해외 주식 때문이다.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팔아서 달러 바꿔서 나가는 게 더 큰 원인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아니 전문가 아니에요 저 사람?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해명을 해야지 왜
남 탓을 합니까? 또 한 번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 자기 아들뻘 되고 하는 그 젊은이들 없는 돈 푼푼이 모아서 미국장에 투자하려다 손해보고 그나마 양도소득세라도 몇백만 원 아낄 수 있다니까 한국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 그걸 좀 보고 받았으면 보고 받은 대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탓도 하면 안 된다. 물러나는 사람이 좀 깔끔하게 물러나면 안 돼요? 좀 구질구질합니다. 제가 볼 땐. 네. 예. 자, 일부의 이란 중동 사태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면 봉쇄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의문들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퇴임 앞두고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 문제 좀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한국과 이스라엘 수교 최악의 위기다 뭐 이런 문제를 다룰 텐데 1부에서 먼저 좀 전반적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